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작년에 뭐 민주당 뭐 기세가 좋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요. 아까 이제 앞서서 많이 설명을 해드린 상황인데 특검 폐기에도 웃는 민주당 김건희 국감으로 명분을 쌓는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건희 국감으로 부정 여론이 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법사위, 국토위, 교육위, 운영위 등 대부분 상임위에서 지금 김건희 의혹을 정교준하고 있는, 그래서 최대 4명이 이탈표를 던졌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는 한번 거부권의 장벽을 넘어설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11월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국감을 거치면서 특검의 파괴력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김건희 특검을 더 몰아붙이고 있는 형국이에요. 11월에 이재명 대표 1심 판결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11월에 맞불 작전으로 윤석열 정권을 흔들어 놔야 된다. 그래야 이제 재판부도 동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법부가 윤석열 정권의 눈치 보면서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사법부도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야, 이 정권 진짜 탄핵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1심 재판부도 고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야, 이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우리는 좆될 수 있는데, 인생길 막힐 수 있는데, 변호사 개업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인간인데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늦어도 10월 말 11월 초에는 특검법 재발의를 해서 붙어야 된다고 봅니다. 11월 16일이죠.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그 전에 윤석열 정권을 김건희 특검으로 압박을 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유리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11월 중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자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1심 판결보다는 특검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민주당 김건희 심판본부를 꾸리기로 위원장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조작 및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 김여사 관련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아 김건희 심판본부를 꾸리기로 했다. 멤버 좋습니다. 강득구 의원 요즘 아주 최전방 공격수로 맹활약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별로 공격할 것 같이 이렇게 생기시지는 않으셨는데 지난 탄핵의 밤을 한번 하고 나시니까 용기가 생기셨는지 최전방 공격수로 지금 심판운동본부에 줄리심판운동본부 줄판본부 줄판본 이름을 또 올리셨고요. 김현 의원 민주당의 또 열혈 파이터죠. 여성 요즘 뭐 이현주 의원 전현희 의원이 이제 파이터로 명성을 좀 날리고 있는데 원조 파이터는 이제 김현 의원입니다. 뭐 김현 의원하고는 뭐 개인적으로도 뭐 식사도 한번 하고 뭐 그런 적이 있는데 뭐 진정한 우리 파이터세요. 사실은 이 작은 고추가 맵다고 김현 의원이 지금 민주당의 저는 비밀병기라고 봅니다. 근데 이 파이터가 지금 김건희 심판본부에 지금 합류를 했어요. 이수진 의원 지난 총선 전까지만 해도 이거 좀 수박 아니냐, 수박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오던 이런 분이었는데 그 윤영찬을 밀어내고 현근택 덕분에 기사회생을 한 이후에는 지금은 약간 이제 포지션이 많이 바뀌고 있는 분입니다. 요즘 떠오르는 이제 파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현주 누굽니까 전현희의 뒤를 이어서 최근에 이수진 의원이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특히 이제 금투세 유예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금 이런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뭐 장경태 의원이야 뭐 이제 검증된 파이터죠.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회 못지않은 강타자들이 김건희 심판본부에 지금 모여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거고. 지금 뭐 그 민주당 최고의 파이터는 우리 김민석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원내 총기 난사법. 네, 원내에는 이제 제가 있죠. 원내에서는 제가 그냥 내부 총질, 외부 총질 사방으로 총질해대고 있는데 김민석 의원이 총구는 안팎으로 아주 조국 잡는 그냥 그 몽둥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최전방 공격수로서 지금 여기저기 다 골을 넣고 있어요. 우리 골대에도 막 넣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근데 하여튼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심판본부의 본부장을 만난다. 이것부터가 이제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 팀에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국정감사 때. 요 팀에서 뭔가 섹시한 게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뭐 김민석 의원이 이제 차타가 공인하는 민주당 최고의 공격수기 때문에 김민석이 이끄는 심판운동본부 여기 아마 닭공 닥치고 공격 그냥 닥치고 조지자 요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뭐 법사위에다 좀 맡겨놨더니 이거 정청래 의원 뭐 흐리멍텅해요. 그때 법사위원장 잘 뽑았어야 되는데 그 털봉자들 때문에 아이씨 일이 꼬였어요. 그 박주민 의원은 그냥 낫다고 그랬잖아 제가. 그 박주민 의원은 오갈 데가 없어갖고 지금 이재명 대표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 근데 자기 정치하는 정청래를 앉혀놓으니까 말도 안 듣고 엉뚱한 짓 하고 지금 저 검사 탄핵 청문회 다 말아먹고 있잖아요. 뭐 제대로 하는 게 있어? 그때 제 말을 안 믿고 뭐 박주민도 뭘 박주민이 한때 이제 친문이었던 건 맞아요. 근데 뭐 정치인이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지고 뭐 이런 게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제 잘 봐야 돼. 이게 답답하니까 지금 심판운동본부를 또 따로 만든 거 아니야. 마살라조님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건 김민석 의원 왜 나머지 공격수로 9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여기서 10월 달에 승부를 봐줘야 됩니다. 김건희 심판운동본부에서 10월 달에 승부를 내줘야 돼요. 여기서. 탄핵의 물꼬를 확실히 열어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이 물론 이제 6일 날 봐야 돼요. 다음 주 10월 6일 날 진짜 뻥인지 진짜인지 확인해야 돼. 한동훈이 몇 표 가지고 있는지는 이제 6일 날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저도 평론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은 어쨌건 한동훈이 반기를 들어야 탄핵으로 갈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는데 문제는 한동훈이 몇 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갖고 참으로 답답했지. 근데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6일날. 그래서 한동훈이 4개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번에 확실히 승부를 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계속 공세를 지금 멈추지 않고요. 이재명 대표도 오늘 이런 보도 나왔어요. 오늘 강화에서 유세를 했는데 탄핵을 연상시키는 듯한 윤석열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이런 보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윤 겨냥한 듯 선거 못 기다릴 정도면 끌어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자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오늘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요. 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다. 말로 해도 안 되면 징치를 해야 하고 징치를 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라고 월급 주고 권력을 맡겼는데 여러분들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배 채우고 범죄 숨기고 부당한 이익 챙기는 데 쓰면 안 된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지만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니 이번에 2차 정권 심판을 확실히 해달라. 국민과 주권자를 무서워하도록 가끔은 경쟁시키고 책임을 물어달라. 이런 말씀 오늘 했습니다. 나나님 또 감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우리가 선거를 못 기다릴 정도로 지금 개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끌어내려야 한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이제 탄핵의 시동도 민주당이 조금씩 걸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방송에서 뭐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불타오를 것 같다. 이미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이번 재보궐선거가 탄핵의 어떤 톨게이트가 되지 않겠나.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영광과 곡성 그리고 금정 나아가 강화까지 승리를 하게 되면은 탄핵의 문이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11월에는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는 통쾌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되시지 않을까. 한동훈도 지금 반란을 준비는 하고 있어요. 잘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돌파구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 꼭 탄핵의 특검에 동조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있지 이놈이. 윤석열이랑 또 합의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빈틈이 보이기 시작했다. 틈새가 열리고 있다.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거부권의 장벽이 이제 거의 허물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얘기를 하기 전에요. 요거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죠? 참 이제 뭐 이거 좀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제가 오늘 그 딴지 그 털뮤니티 딴지 게시판을 제가 가서 봅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뭐 이 사람들이 이게 민주당의 지금 최대 골칫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털봉자들이 또 뭘 꿍꿍이를 하고 있나 제가 감시하러 뭐 가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뭐 난리예요, 난리. 얘는 멘붕이 왔어, 멘붕이. 제가 가서 보니까 이 털봉자들이. 그러니까 정치인을 지지는 하되 맹신은 하지 말라. 김병철님 추미애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꿔야 한다. 탄소리로 마지막 윤 멧돼지와 싸워 이겨라. 빨리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뭐 당장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좀 지켜봐야죠. 뭐 사보임을 할 수 있나? 그 뭐 정청래가 안 물러날 것 같고요. 아주 뭐 난장판이더라고요. 그럼 제가 좀 기가 막혔던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음주운전 어쨌든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을 뭐 똥파리니 갈라치기 세력이니, 아니 제가 그랬잖아. 내로남불하면 안 된다고. 국민의힘이 잘못된 거면 우리도 잘못된 거예요. 똑같은 짓을 했다면. 그리고 이 진영주의, 진영 논리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국민의힘 때리듯이 단호하게 때려야 돼요. 국민의힘 정치인, 보수 정치인들이라도 잘하면 칭찬해줘야지. 근데 뭐 잘할 일이 없지, 걔들은. 근데 우리 편은 무슨 짓을 해도 감싸고, 국민의힘에서 뭐 잘못하면 막 벌떼같이 일어나고, 이런 진영 논리에 빠져 있으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다라는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의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거는 인정하면 됩니다. 사람이 다 잘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 근데 가보니까 그거를 또 감싸고 들라고. 아니 뭐 감쌀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감싸버리면 기보주면 뭐가 돼? 그 BTS에 누군가요? 누구 또 최근에 음주운전했죠? 막 엄청나게 비난하잖아. 그 딴지 제가 커뮤니티 가보니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뭐 실수가 아니라 살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뭐 엄중하게 처벌을 하겠다 앞으로. 그리고 딴지 커뮤니티 가보면 음주운전을 한 뭐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뭐 엄청나게 비난을 하더라고. 그럼 똑같은 잣대로 문다혜에게도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을 무슨 똥파리니 갈라치기니, 이게 국민의힘 정금자들 사고방식하고 뭐가 달라요? 명백히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어딨어. 뭐 술 먹고 운전했는데 무슨 변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범죄니까 이거는 뭐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뭐 죄를 저질렀고도 죄가 없다라고 우리가 뭐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 게다가 경남도민님 안준석 남 까불지 마라 혼난다 적당히 해라.
예, 누가 또 뭐 희한한 사람 와 있어요? 예, 제가 보는 족족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장제원이 그 아들 노엘인가요? 예, 이 친구 뭐 음주운전 했을 때 우리가 맹비난했잖아. 예? 그리고 국민의힘 애들이 막 불륜하고 뭐하고 그러면 막 우리가 맹비난하잖아요. 예? 김병철님, 예. 어터리 갈라치기라고 말하면 댓글 팀들이 바로 갈라치기라고 퍼나른다. 이건 조사해야 할 조건이다. 이상하게 어터리 말하면 바로 퍼나름. 갈라치기는 어터리 트렌드임.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 편을 두둔할 거냐고. 그럼 쟤네들한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민주당 정치인한테도 단호하게 매를 들어야 돼요. 우리 유권자들, 당원들. 오히려 더 세게 매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실드 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예, 그 저는 김어준 지지하시는 분들, 문재인 그 문파분들, 조파분들, 그 정신 차리세요. 자, 문재인 딸 다혜, 예, 음주사고 입건, 0.14%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0.14%면, 이게 0.8% 이상이면 아마 그 면허 취소가 되는데, 예, 14%면 진짜 많지. 이건 진짜 만추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자, 용산결찬서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고요. 오전 3시에 용산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 뒤따라오는 택시와 들이받아서, 택시가 이제 들이받지 않았으면은 안 걸렸을 일인가 보네요. 예, 부딪혀서 이제 적발이 된 이런 상황이고요. 예, 혈중 알코올 농도 0.14%인데 면허 취소는 0.08%, 0.8이 아니고 0.08%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 검찰 관계자는 음주 사건으로 조사 일정의 차질을 빚을지에 관해, 이건 이제 앞으로 조사를 받아야 돼요. 지금 또 이 일 말고도, 예, 그 특혜 이거죠. 뭐 그 전 남편의 특혜 취업 의혹, 이거 관련해서 검찰 출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악재까지 겹쳐가지고 검찰에서는 이제 부담이, 예, 확실히, 예,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참 이게 뭐 술을 웬간히 먹은 것도 아니고, 예, 엄청난 약을 마신 데다가, 이게 장소가 이태원이에요. 응? 뭐 다른 데서 술을 먹다가 이태원 쪽에 사고가 난 것인지, 이태원 쪽에서, 예, 뭐 술을 마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태원 쪽에서, 예, 술을 먹다가, 예,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도 새벽 3시에. 저는 여기 다 떠나서, 그러니까 문다혜 씨를 좀 걱정을 해봤던 거는, 그동안 뭐 SNS와 관련된 뭐 문재인 대통령의 SNS를 문다혜 씨가 관리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이런 게시물에 뭐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네,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고, 또 지나치게 김어준 일당과, 예, 그 양떼들과 어울리면서 뭔가 이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이게 상당히 좀 높다 이런 생각을 해왔고요. 특히 탁현민하고, 이게 좀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 이게 언젠가 무슨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새벽 3시까지 술을 먹고 운전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 지금 상황이 일단은요, 이태원에서 떠나서 내일 모레 언제 지금 검찰에 끌려가고 조사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 새벽 3시까지 이태원에서 이게 술 마실 상황입니까? 그 전직 대통령의 자제분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무리 퇴임을 했다고 해도, 그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가지고, 그 늦은 시간까지 술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경우가 있었냐고. 진짜 장제원이 아들 빼고는 처음 있는 경우예요, 이게. 이게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 겁니까? 지금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감옥 구속이 될지도 모르는, 아버지 어머니 둘 다 구속이 될지도 모르는, 물론 이게 뭐 범죄인지 아닌지는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예, 검찰에서 또, 그죠? 뭐 조작을 해서 뭐 이런 사건을 또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간에, 뭐 본인 때문에, 그죠?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 새벽
그것도 이태원 유흥가에 가가지고 새벽 3시까지 술을 먹어야 되냐고요. 아니, 술을 먹고 싶으면 뭐 지인들하고 조용히 뭐 집에서 좀 먹든지. 얼굴 다 팔린 사람이잖아. 아니, 오늘 보니까요, 황재균, KT, 야구선수, 예, 황재균 선수, 뭐, 예능에도 출연해가지고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걸그룹, 여자분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한번 화제가 됐어요. 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이혼을 한다고 발표를 했더라고. 그 여자분하고. 근데 왜 이혼을 하는지 뭐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황재균 선수가 새벽에 뭐 여성이랑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이 팬들한테 이게 촬영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긴 거 아니냐. 하물며 프로야구 선수가 새벽에 술을 마셔도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혼까지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통령의 자제가 새벽 3시에 이태원에 가서 술 먹고 있는 게 운전을 했건 말건 간에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예? 그런 상황 자체가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김어준 일단, 이게, 이제 또 하나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벌어질 상황, 이걸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이건, 같이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제가 욕을 안 해도 다 여러분들 욕할 만한 내용이니까 이걸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앞으로 이제 우려되는 상황은 뭐냐면, 얘네가 이제 큰 거 하나 물었어, 지금. 예? 야, 이거 김건희를 살리기 위해서, 윤석열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아까 전국을 제가 쫙 풀어드렸잖아. 지금 판 다 뒤집혀지는 상황 아니에요. 판 다 뒤집어지는 상황이잖아, 지금. 11월이면 김건희 특검 통과되고, 1월 달에는 김건희 서울구치소에 집어넣자. 윤석열 자연 탄핵을 시키자. 자연 퇴진시키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도 지금 부안해동 해가지고 20명 모아놓고 역적 모의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판국에, 여기 김건희 윤석열의 구원투수입니까? 완전히 먹잇감을 던져준 거잖아요. 물론 모르겠어요. 지금 조중동이 다 김건희를 죽이자고 연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받아 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먹잇감을 확실한 걸 던져준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엄청 팔 거예요. 경우는 다르지만 김호중 가수 사건 때 보세요. 그 주변 정황을 다 취재를 하고 파고 검찰에서 흘리고 난리가 나잖아. 자, 그럼 그날 누구랑 술 먹은 거예요? 자, 이거부터가 저는 큰 문제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누구랑 술 먹은 거야? 누구랑? 새벽 3시까지. 이거 기자들하고 경찰하고 이거 안 파겠어? 근데 여기서 뭔가 또 이상한 사람 튀어나오면, 그거 가지고 며칠을 또 이게 사골 곰탕으로 우려 먹는 거예요. 그럼 여론 나빠지고, 야, 그럼 윤석열 소환한다, 구속한다, 이게 동정 여론도 안 생겨, 이렇게 되면은. 아버지 잡아먹은 거야, 아버지. 지금 검찰 애들도 문재인을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건 뭐냐? 지금 야당 대표까지, 예? 야당 대표까지 저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예, 감옥에 쳐넣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까지 끌어내가지고 검찰에 소환을 하게 되면, 이거 윤석열 지켜주려고 이 짓거리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부담이 크지. 근데 문대희가 이런 사고를 치면은 정치 검찰이 완전히 부담을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땐 조중들, 기자들, 검사들, 경찰들 아주 샅샅이 팔 거야, 그날 정황을. 근데 확실한 거는 혼자서 새벽 3시까지 술 마셨을 건 아닌 거잖아. 혼자 마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랑 마셨을 거 아니야. 새벽 3시까지. 참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있는데, 예. 이건 뇌피셜이니까 방송에서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참 큰 사고 쳤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재보궐선거가 지금 열흘 앞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다음 주 한 주 정도 그냥 쫙 끌고 나가봐요, 얘네들이.
한 주 동안 그냥 쫙 끌고 나가봐. 난장판 되는 거야. 선거도 힘들어져. 물론 뭐 민주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무 뭐 미리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건 지금 예? 정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 당원들이 금정에서 어떻게든 승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거기다 초를 치면 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하여튼 주변 상황, 아까 김호중 가수 얘기도 했는데, 그 뭐 주변에 뭐 술집을 어딜 들렸느니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연예인들이 일탈한 문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네? 대통령의 자제야. 그래, 뭐, 아니, 이 털봉자도 이게 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털봉자도 병이에요. 오늘 거의 단지 커뮤니티 가니까 문다혜가 무슨 뭐 정치인이냐 일반인인데 무슨 상관이냐 처벌받으면 그만이지. 그건 우리 바람이고. 아 그렇게 따지면 영부인은 뭐 공직자야 영부인이? 그렇게 따면 영부인도 일반인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난리를 치냐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야 저는. 감쌀 걸 감싸야지. 아니 그렇다고 그게 또 문재인 대통령 잘못이냐 뭐 그건 아니잖아. 뭐 딸을 잘못 키운 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정치적인 문제도 아닌 거고. 근데 일반인인데 뭐가 문제냐?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래요. 예, 노엘 얘기하시네. 그 장기원 아들도 왜 비난을 해? 아니 그 병이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그래서 뭐 이건 뭐 좀 지켜봐야 돼요. 예, 이건 뭐 우리가 일단 뭐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뭐 감싸고 돌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민주당에서 이거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이거 민주당에서 대응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책 문제 아니기 때문에 예, 뭐 민주당에서 이게 또 민주당 뭐 당원도 아니고 당직자도 아닌데 민주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문제는 아니고 예, 이거는 뭐 그 문재인 대통령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예, 알아서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요. 저는 이런 사단이 벌어진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 없다고 보지 않아요. 뭐 자식을 잘못 키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엄중한 시기면은 진짜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 정치 검찰과 대응을 할지 정신무장부터 해야지. 응? 정신무장부터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지금 언제 다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르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과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우리가 지금부터 좀 자중하고 예, 이 검찰과의 싸움에 집중을 하자. 뭐 이런 가정교육을 시켰어야 되는 거야. 정치적 교육을. 근데 그냥 제가 볼 때는 본인부터가 나대고 다니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이 광주로 목포로 경기도로 돌아다니면서 정치질하고 다니니까 딸도 이게 탄계가 풀려가지고 나사가 빠져가지고 아 저래도 되는 건가 보다 나도 나대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본인 일에 집중했어야 될 시기에 검찰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 본인 일에 집중해야 되고 본인도 부담이 안 되겠다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이거 딸 하나 제대로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 시기에 이태원 가서 술을 먹어요. 새벽 3시까지. 그 본인도 계속 나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딸도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자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중을.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저는 이렇게 정치적 판단 능력이 없나. 참으로 한심합니다. 12시가 넘었네요. 조국 당 얘기 조금 더 하고 예,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또 개 코미디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조국 대표가 이게 막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예,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예, 뭐 정책 뭐 공약 발표 시기인가요? 뭐 기자회견하면서는 자기들이 당선되면은 재보궐 선거는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장현 조국당 영광군수 후보 사전 선거운동 금품 제공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민주당 보고 고인물이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조국혁신당 이 조국 대표 말도 웃기는 말입니다. 아니 장현 후보가 민주당 당직자였잖아요. 전남도당 상임부위원장인가 그랬어. 그 다음에 영광 군수로 출마를 한다고 예비후보 등록을 했어요. 그러다가 질 것 같으니까 조국혁신당으로 갔어. 근데 본인이 한 얘기가 뭐냐? 야 이게 고인물이다 민주당은. 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물로 바꿔보자. 깨끗한 물로 바꾸자. 이런 주장을 했어. 그런데 가가지고 고인물 빼다가 이것도 사기야. 고인물 그 썩은 물 가져온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고인물 중에서도 썩은 물을 끌고 와가지고 그거를 후보로 앉혀놓고 야 여러분 이게 깨끗한 물입니다. 여기는 민주당이 아닙니다. 고인물이 아닙니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 대표가. 이러니까 제가 족국이당이라고 약 올리는 거야. 아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 민주당이 고인물인데 거기 고인물 일부를 빼와가지고 그걸 후보로 병에다 담아가지고 야 이거 깨끗한 물이야. 에? 민주당 병을 조국혁신당으로 병만 바꿔가지고 물이 깨끗하대. 병만 바꿨잖아 지금. 물은 그대로인 거잖아 장현은. 그게 어떻게 깨끗한 물이 됩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수석이 정확히 지적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상한물 아니냐 니네는. 상한물 고인물보다 더한 상한물 아니냐. 보니까 상했네. 이게 뭐 민주당에서 고발했나 그럼 모르겠는데 예.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를 했고요. 전직 군의원, 기자, 지역 기자, 정치 컨설턴트. 이것도 그 털 묻은 거 아닙니까? 어? 정치 컨설턴트 하니까 제가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네? 예? 여러분도 딱 떠오르잖아요. 정치 컨설턴트. 선거 때만 되면 탁 나타나는. 명시, 예, 거기는 이제 저쪽 사람이고, 이쪽 사람 있잖아요. 예? 명태균, 명박사는 이제 저 국민의힘 쪽이고, 이쪽에도 있잖아. 털태균. 자, 사전선거운동, 예, 유사기관 설치 금지법 위반, 기부행위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번 선거법 고발은 장 후보 측 내부 정보에 의해 폭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당시인 2024년 6월 말부터 영광군 영광은 모 건물 3층 사무실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유사선거 사무실 운영과 함께 핵심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 고인물 빼다가 썩은 물 만들었네요. 조론안불당. 제가 이 단어는 안 쓰려고 그랬는데 뭐 조론안불당 아닙니까? 이게 뭐가 민주당의 고인물이에요. 민주당에 고여있던 물을 자기들이 빼갔네. 이게 뭐 경쟁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후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뭐 민주당에서 고발했다 그러면 내가 모르겠어. 캠프 내부에서 고발했대잖아. 장현 후보 캠프 내부에서. 조국 대표 새로운 정치 보여주신다고 했잖아. 고인물 정치가 아니라 깨끗한 물 정치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썩은 물 정치가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국 대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당이 썩었다며. 근데 더 썩은 게 나왔잖아 지금. 자,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은 장현 후보 사퇴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본인이 지금까지 한 말의 진정성을 우리 유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사퇴 안 하겠죠.